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. 어머니가 아빠와 엄마는 따로 살게 되었어라고 말하던 그 순간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. 나는 싫어. 안 돼를 되풀이하며 오고 어머니도 나를 꼭 아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은 실패했고 결국 재기하지 못했습니다. 이혼 당시에는 어머니만 일을 하며 집을 지탱했고 아버지는 일하지 않은 채 빚만 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폭언이나 폭력은 없었지만 도박을 좋아했고 다른 여자까지 있었습니다. 이혼 후에도 그 여자를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소개할 정도로 참 나쁜 아버지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. 늘 아버지가 살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주택가라기보단 숨는 곳 같았습니다. 당시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.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뻤고 그 여자도 친절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. 아버지에게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이혼 전에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오던 사람들이죠. 그중 한 명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.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아버지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찾아왔습니다. 어느 날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도 그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.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. 아빠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? 나는 응,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래, 그럼 아저씨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니? 나는 몇 번이나 아버지의 차를 타고 그 집에 가봤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. 그렇게 나는 그의 차 조수석에 타고 길을 안내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살던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에요.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. 어느 동이야? 몇 호? 나는 대답했고 이제 그가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지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는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. 고마워. 이제 가자. 나는 의아했지만 어른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 후로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.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번호 자체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. 그 무렵 약속했는데 하며 울었던 기억만 또렷합니다. 무슨 약속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. 결국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.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혼은 어머니에게 아픈 기억일 테니까요.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최근에서야 어머니와 조금씩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문득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 남자 말이에요.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그 사람 혹시 안경 쓴 사람 맞지? 응, 맞아요. 자주 왔던 그 사람.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사람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야. 빚쟁이였다고.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. 더 놀란 건 어머니였습니다. 차를 태워줬다고? 언제?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?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는 정말 무서웠습니다.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됐어. 나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그 사람을 좋은 아버지의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버지의 아이를 이용했던 걸지도 모릅니다. 다행히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그때는 그저 이상한 하루로만 기억했는데 이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, 그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?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솔직히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일 뿐이니까요.